전원주택 라이프에 굉장히 로망을 갖고 있을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조언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냥 전원주택에 대한 로망만 가지고 무턱대고 오는 것 좀 피해라. 전원주택을 좀 꿈꾸시는 분들은 제가 추천한 것 중에 하나가 우선 바로 땅을 사서 집을 짓지 말고 저는 전세로 한 2년 정도나 좀 살아봤으면 좋겠다. 저도 그랬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중요한 게 그 집을 지을 때는 그 사람들만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게 집을 지어요. 이게 되게 중요한 팁입니다. 대부분 물어보면 식탁의 높이가 얼마큼 돼야 되는지, 그리고 복도의 폭은 얼마가 적당한지, 계단의 높이는 얼마가 적당한지 한 번도 고민해 본 적이 없어요. 다 주어진 삶을 살았으니까. 그런데 집을 지어보면 그런 것들이 눈에 들어오고 왜 그런지 알게 되고 여러 가지를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집에 대한 애정도 커지고 삶에 대한 애정도 커집니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금주머니 TV입니다. 도시의 빽빽한 그런 아파트에서 벗어나서 넓고 여유롭게 이 전원주택에서 사는 것, 우리 누구나 한 번쯤 꿈꿔봤을 겁니다. 그런데 막상 그런 꿈을 이루는 것 자체가 쉽지도 않을 뿐더러 이게 주위에서도 전원주택에서의 삶에 만족하고 사는 분 찾기가 솔직히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요즘 유튜브 보면 뭐 헐값에 전원주택 매물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 거 볼 수 있는데요. 오늘은 전원주택의 로망, 정말 우리가 꿈꿔봐도 될지, 하고 싶다면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알아보는 내용으로 준비했습니다. 경제 분석가, 전문가로 많이 알려진 분이죠. 박주근 리더스 인덱스 대표님께서 본인의 전원주택 라이프를 직접 공개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대표님께서 이 전원주택 전문가이신 줄은 저도 뒤늦게 알았는데 여기 지금 댁 앞에 와서 보니까 굉장히 그냥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마음이 편해집니다. 원래 서울에 있는 아파트에 사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곳으로 이주하시게 된 계기가 어땠습니까? 저도 뭐 어느 시민과 같이 서울인 아파트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곳에 온 지 한 15년 됐는데 제 첫 번째 이유는 아내가 아픈 게 있었고, 사실 그보다 더 큰 이유는 우리 큰애 아이들의 교육 때문에 왔습니다. 그 이전에 서울의 압구정동에서 살았고 우리 큰애가 괜찮은 초등학교 다녔어요. 서울 교대 부초를 다녔으니까. 그런데도 이제 결정을 한 이유는 좀 더 나은 교육 환경에서 한번 애들을 키워보자 하는 게 사실 결정적인 이유였고, 뭐 그 결정 하나로 우선 집을 사지는 않고 전세로 2, 3년 살면서 한번 살펴보자 하는 마음으로 일단 이곳에 오게 되었습니다. 교육을 생각을 하셨으면 사실 대안으로 여러 군데가 있었을 것 같은데 왜 하필 양평이었습니까? 제가 직장이 이제 사무실 서울에 있으니까 서울을 중심으로 했을 때 이곳을 대안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우선 제가 생각한 거는 가장 인구 밀집도가 낮은 곳을 찾았어요. 가까우면서. 그것이 바로 양평이었고, 왜냐하면 양평은 북한강과 남한강을 끼고 있어서 더 이상 개발을 할 수가 없는 곳입니다. 공장도 들어갈 수가 없고, 그리고 거리상으로 여기서 서울의 저 사무실까지, 광화문까지고 비교해도 1시간 이내에 출퇴근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교육적으로도 이곳 초등학교가 혁신학교 몇 개 있어가지고 사실 저와 비슷한 목적으로 온 분들 되게 많아요. 저희가 선택한 거는 애들이 좀 그나마 스트레스를 덜 받고 조금 교육적으로 사람의 중요성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무게를 둬서 저희 선택을 하긴 했지만 굳이 입시를 따져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여기 이제 그 서종 같은 경우는 양서에 양서고등학교가 있어요. 저기가 생각보다 대학 입시 성적이 좋습니다. 거기다가 플러스 뭐가 있냐면은 농어촌 특례 제도가 있습니다. 사실 여기 와서 6년 정도 살면 자녀들의 그 대학 들어갈 때 농어촌 특례 혜택을 받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일거양득이죠. 초등학교, 중학교 때 좋은 환경에서 애들 교육을 시키고 대학도 나쁘지 않게 간다면 일석이조고, 거기다가 보통 전원주택 그러면 은퇴하신 분들이 많이 온다고 생각하시잖아요. 여기는 은퇴하신 분들도 오지만 실제적으로 초등, 중등, 초등학교 때문에 오는 분들 되게 많아요. 지금 박주근 대표님 댁에 들어왔는데 이 조경도 직접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원래 그 전원주택 처음 들어오신 분은 마당 욕심이 많아요. 넓게 하는데 저는 집을 지을 때 마당을 사실 최소화했어요.
그리고 조경을 하긴 했는데 사실은 이렇게 주위 환경을 보면 전원주택은 제 판단에는 주변이 다 조경이라서 그렇게 마당 조경을 많이 안 하셔도 돼요. 자기가 조경에 자신이 없다 그러면 저는 조경을 최소화하는 것도 방법을 생각합니다. 건축자재들이 좀 보이는데 이 건축자재들은 어떤 때 쓰시는 겁니까? 이게 이제 살다 보면 예. 손이 되게 많이 가요. 집수리를 굉장히 많이 해야 되는데 여기 있는 이런 것도 제가 다 직접 이게 시공을 한 거고 저기 있는 저런 작업들도 제가 다 직접 작업한 거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저는 집도 목조주택으로 지었는데 이 나무로 뭐 작업하는 거를 조금 즐겨야 됩니다. 톱질도 직접 하세요? 아 그럼요. 이 장비들이 다 있죠. 저 작업실이 여기 안쪽에 있는데 여기 지금 보시면 사실 좀 일반보다는 제가 작업 와. 좀 많이 갖췄어요. 야. 남자들이 로망으로 하긴 하는데. 아, 야. 그러니까 그 여러 도구들을 다 걸어 놓고 여기 보면 톱, 전기톱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고 간단한 것부터 시작해서 구조 사실은 이 작업실 제가 직접 지은 거예요. 네, 직접 지어서 이렇게 작업을 하고 사실 여기는 제 공간이에요. 아니 이 많은 장비들을 다 다루실 줄 아세요? 아 그럼요. 그리고 요즘은 유튜브가 너무 잘 가르쳐줘요. 유튜브가. 그래서 일반인들도 사실은 조금만 배우면 이런 작업할 수 있어요. 근데 아파트 살던 사람들은 이런 거를 못 하겠네요, 거의. 다 관리사무소 제가 볼 때 조금만 관심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고난도 작업할 수 있어요. 그래요? 자, 근데 여기 보니까 이 나무로 된 이거는 또 뭔가요? 이건 찜질방입니다. 찜질방이요? 네. 야. 여기 보시면 예. 우와. 안에 찜질을 할 수가 있어요. 야. 여기서 자녀분들이? 그럼요. 저도 하고 가끔. 아, 그래요? 땀을 떼죠. 야. 아니 근데 이런 거는 이제 찜질방 같은 거는 어디 뭐 여기까지 갖다 놓는 것도 굉장히 그렇죠. 가져와서 제가 조립하고 만들었죠. 아, 조립을 하신 거예요? 네. 그리고 러닝머신이 있고. 러닝머신 있고. 그리고 이 집안에도 사실은 본인들이 기본 뭐 조명부터 시작해 이런 것도 기본적인 것은 사실은 본인이 다 할 각오를 해야 사실은 전주택의 삶이 그나마 좀 만족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문제가 생겼을 때 뭐 난 사람 불러서 쓰지 뭐 그래도 되는데 그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요. 요즘 인건비가 너무 비싸요. 사실 저는 이 집에 제가 집 지은 지 10년 됐거든요. 10년 됐는데 욕실 요번에 리모델을 했는데 제가 직접 다 했어요. 대표님, 그러면 또 전원주택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단점으로 얘기를 하시는 게 전기세, 전기비가 많이 든다. 그런데 그 그렇죠. 점은 어떻게 제가 지금 저희 집이 이제 실평수로 한 60평 좀 안 되는 57평쯤 되는데 그리고 에어컨이 5대, 냉장고가 3대 좀 많이 돌아가죠. 그런데 저는 저 태양광을 설치했어요. 저 주차장 위에? 주차장 위에 태양광. 그래서 태양광을 설치하면 실제 여름에 에어컨 다 돌리거든요. 애들이 있으니까. 돌리는데 여름에도 맥스 나오는 전기세가 한 7만 원 정도. 7만 원? 근데 4월, 5월, 9월, 10월은 전기세 15,000원. 아니 여름에 보통 아파트들 에어컨 트느라고 전기세 10만 원 그리고 넘기는 게 보통인데. 이 절제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집을 잠깐 들어와 보시면 일단 제가 집을 지을 때 청구를 되게 높였잖아요. 보시면 청구를 높이면 어떤 찜이냐면은 열 보존율이 높아요. 그래서 겨울에는 따뜻하고 여름에는 시원하고. 여름에도 굉장히 더운 여름철에 저희가 낮에는 거의 에어컨 안 돌리고 한 오후 5시쯤부터 에어컨을 돌려서 열대야가 있을 때 한 저녁 한 9시, 10시까지 돌리고 끄면 아침까지 시원합니다. 난방은? 난방은 저희들은 이제 도시가스 그 밑에 그것도 하지만 근데 거의 안 쓰고 사실은 겨울에는 저 이걸 써요. 벽난로. 야, 요새 보기가 흔치 않은. 이 벽난로도 노하우가 있는데 사실은 벽난로가 이 불을 떼면 어디서 열을 많이 내냐 하면 여기서 많이도 내지만 사실은 이 연통에서 나요. 그러니까 연통을 최대한 실내로 길게 뽑아야 돼요. 그럼 여기서 열을 만들어서 돌리고 그리고 전장에 항상 저렇게 그 선풍기를 돌리면 이게 난방이 전체적으로 다 여름에도 시원하고 겨울에도 따뜻하고. 아니 근데 이런 정도의 전문적인 지식이 있으시려면 살다 보면 노하우 생기죠. 제가 대표님 이공계신 거 알고는 있었는데 이렇게 집을 지을 정도까지 하려면은 제 아내가 사실은
제 아내가 이거 설계를 다 했고 꼼꼼하게 메모해서 이런 거 다 반영했어요. 아, 그 부엌도 보면 네. 저희가 일반적인 그 아파트 아일랜드. 부엌이 아니잖아요. 예. 아일랜드식으로 만들었고 예, 아일랜드식이네. 이거 다 뒷면에 넣고 아일랜드식으로 만들어서 부엌도 좀, 그러니까 제가 초대 말씀드렸잖아요. 각 사람마다 라이프 스타일 좀 관찰을 좀 해야 된다. 나는 이게 편하고 이게 편한 거를 하면 그대로 전체 그걸 반영할 수 있어서 너무 좋다. 그 내 라이프 스타일을 파악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게 이 집에 전원주택을 짓는데 반영할 만한 라이프 스타일이 뭐가 있어요?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대부분 분들은 아파트에만 살잖아요. 근데 보통 아파트 구조라는 게 거실을 중심에 두고 뭐 방 양쪽에 있고 이렇게 이에서 못 벗어나잖아요. 근데 사실은 잘 보면 꼭 그렇게 앉아야 되거든요. 요즘은 그 전통의 젊은 분들은 방마다 화장실을 다 놔요. 예를 들어서 2층 집에 올라가 보면 저 2층 애들 방을 보면 좀 그런 설계를 좀 한번 봐보실래요? 여기 와서 보면 이제 제가 라이프 스타일을 제가 설명해 주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런 구조가 예를 들어서 층고를 높인 다음에 이렇게 칸을 넣어서 2층은 침대로 쓰고 이렇게 쓸 수 있는 이런 그 아파트와 다른 창의를 할 수 있는 거죠. 여기도 지금 그러면 여기가 전망이 되게 좋죠. 아드님이 쓰시겠네요. 네, 우리 여기서 이제 좀 흥사했는데 야, 바다를 볼 수 있는. 아우 뷰가 정말 너무 좋다. 아 너무 살고 싶어요 여기서. 이 양평 전원주택에 살아보시니까 어떤 점이 좀 좋으세요? 이 자체에 있는 것만도 힐링되는 게 가장 큰 이제 베네핏이고 시간대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느끼는 시간의 속도와 이곳의 시간의 속도가 달라집니다. 퇴근하고 여기 들어오면 시간이 굉장히 느려집니다. 삶이 훨씬 풍부해지는 거죠. 같은 시간을 살아도. 그러니까 바쁨의 속도가 다르지니까 그 부분이 가장 주는 혜택인 것 같고, 두 번째는 이 자연의 변화를 매일 볼 수 있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주변에 나무들 색깔이 숲이 보이잖아요. 사실 도심 속에 살면 계절이 가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에 그렇게 둔감할 수가 있는데 그 계절의 변화라든지 이런 변화들에 대해서 굉장히 그걸 느끼면서 살 수 있으니까 그것도 중요한 베네핏이고, 그 외에도 저는 이웃과의 관계도 되게 좋아진다 봐요. 서울에 살면 사실 이웃을 모르고 살죠. 거의 교류가 없죠. 저는 여기 와서 제가 이 집을 짓고 나서 제가 이 동네에서 이 집을 제가 4번째로 지었는데 그리고 와서 50채가 들어섰어요. 그래서 이 동네에 제가 커뮤니티를 같이 만들었어요. 그 이웃과의 교류할 수 있고 서로 이웃과 알고 지내는 것. 저는 말콤 글래드웰이 쓴 책 중에 내용을 보면 그 당시 미국의 심장질환이 가장 낮았던 동네가 있어서 관찰을 해봤더니 동네 특징 중에 하나가 이웃과 교류하고 인사하는 곳이, 그런 곳이 그 건강에 좋다는 책을 읽은 적이 있어요. 그렇듯이 살면서 이웃과 알고 지내는 것이 굉장히 큰 교류입니다. 지금까지는 좀 장점을 위주로 많이 말씀하셨잖아요. 단점도 좀 얘기해 주세요. 어떤 단점들이 있는지. 우선 첫 번째는 그러니까 인프라망이 확실히 부족하죠. 예, 이제 대중교통, 지하철이 있긴 한데 버스 타고 한 15분 정도 가야 지하철을 접할 수가 있고, 자기 차로 움직일 수 있는 분들은 크게 사실 차이는 별로 없는데 자녀들이 있는 집들은 대중교통의 불편함이 첫 번째가 있고, 그리고 저희 집은 이제 이 수도와 도시가스 같은 게 여기는 인프라가 되어 있는데 조금만 더 들어가면 수도도 본인이 지하수로 파야 되고 도시가스가 없어서 뭐 다른 난방수단을 써야 되고 그런 불편함이 있고, 그 다음에 의료시설, 여기는 그나마 이제 그 서울 아산병원이 차로 한 30분 거리 안에 있어요. 급하면 이제 그런 거 이용할 수 있는데, 또 하나 요즘 젊은 분들이 가장 불편한 거는 배달이 안 된다. 쿠팡 안 되네요. 네, 저는 쿠팡 이틀 써본 적이 없어요. 그걸 어떻게 사오세요? 물건들? 주로 제가 사서 나릅니다. 애들 뭐 치킨 사서 나르고, 그 외에 이제 그 쿠팡에 로켓 배송은 안 됩니다. 그런데 배송은 하루 정도는 더 걸려요. 그 정도 불편함? 네. 나머지 뭐 통신이라든지 다른 인프라는 큰 불편이 없는 것 같아요. 이제 벌써 이제 마지막 질문이 순서가 됐는데, 이 전원주택 라이프에 굉장히 로망을 갖고 있을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조언의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냥 전원주택에 대한 로망만 가지고 무턱대고 오는 것은 피해라. 전원주택을 좀 꿈꾸시는 분들은 제가 추천한 것 중에 하나가 우선 바로 땅을 사서 집을 짓지 말고 저는 전세로 한 2년 정도나 좀 살아봤으면 좋겠다. 저도 그랬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중요한 게 그 집을 지을 때는 그 사람들만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게 집을 지어야 돼요. 이게 되게 중요한 팁입니다. 대부분 물어보면 식탁의 높이가 얼마큼 돼야 되는지, 그리고 복도의 폭은 얼마가 적당한지, 계단의 높이는 얼마가 적당한지 한 번도 고민해 본 적이 없잖아요. 다 주어진 삶을 살았으니까. 근데 집을 지어보면 그런 것들이 눈에 들어오고 왜 그런지도 알게 되고 여러 가지를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집에 대한 애정도 커지고 삶에 대한 애정도 커집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아, 전도 좋은데 은퇴하고 가지 뭐. 저는 그건 사실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은퇴하고 오신 많은 분들이 두 가지 때문에 실패를 하는데, 육체적으로 힘들어서 전주 살려면 부지런해야 돼요. 두 번째는 커뮤니티의 실패예요. 사실 이웃이 있어야 서로 소통하고 이게 되면서 거기서 정착을 할 수가 있는데, 그냥 내 혼자 살다가 아파트처럼 가겠다는 마음으로 오면 진짜 굉장히 외롭습니다. 혹시 교육 때문에 고민하신 분이 이런 분들 있으면 조금 젊었을 때 오는 것도 나쁘지 않다입니다. 예, 지금까지 박주근 대표님께서 본인의 자택을 공개하시면서 본인의 이주 경험과 구체적인 삶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박 대표님 말씀을 잘 참고하셔서요, 전원주택 로망 꿈꾸시는 분들 꼭 성공한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박 대표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